이번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진보 정당으로 꼽히는 민중당으로선 이번 총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번 총선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출발 무등의 아침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죠. 민중당은 이번 설 민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이번 총선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설 민심 얘기를 했는데 설은 좀 지났습니다만은 아직은 또 유의미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설 맞습니다. 민심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설 때 우리 시민분들 만나 뵈니까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 네. 불평등하다. 예,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미 끝난 것 같다. 네, 신분과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평범한 부모들과 그 가난과 희망에 찌들어 있는 우리 청년들,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우리 친척들 모두가 네, 심란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한 무슨 특단의 조처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동맹이냐, 거의 네. 강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 요 네. 내정 간섭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네, 꼭 일제 시대 때 총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예, 자주로운 한미 관계를 좀 뭔가 우리 국민의 힘으로 다시 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특히 아이고 자유한국당 이제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광주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하는 것 이것도 문제다. 네. 정말 요 광주 정치가 경쟁의 건강한 경쟁 체제가 구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장님이 민심을 그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그만큼 민중당의 입장에서 또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선 전략하고도 아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가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한 부분 네. 요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사회를 대개조하려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 불평등하다. 네. 부의 쏠림이 너무 극단적으로 일부 특권 계층에 쏠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서 일단 넘치는 자산 이것을 규제해서 부족한 우리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네. 그래서 상위 1%의 특권층의 재산을 몰수해서 대부분의 서민층에 나눠주는 좀 특단의 대책 네. 이것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공약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또 네. 광주 상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는 저희 이제 후보가 한 60여 명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 중에는 가장 많은 현재 네. 후보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후보들 면면을 보면 20대, 30대가 약 3분의 1 정도 되고요. 네. 한 40대가 3분의 1. 그래서 전체 후보군 중에 20대에서 40대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젊은 정당, 청년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한 60여 명 중에 남녀 수의 비율이 거의 동수 5대 5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당 중에 유일하게 성평등 강령이 있는 정당이 민중당이 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수의 정당, 남녀 동수
이런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수 정예 후보를 저희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남에 3명, 광주에 3명 이렇게 예. 준비하고 있는데 전남에는 후보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순천에 아마 호남 지역에서 진보 정당으로는 최초로 재선 의원을 했던 김선동 의원이 현재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례, 광양, 곡성에는 유현주 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고 나주 화순에는 우리 그 농민수당을 만들었던 안주영 후보가 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로 보면 서구 갑에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꿈의 직장이다라고 하는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네. 공무원들의 정치 자유화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한번 정치를 통해서 바꿔보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 김주업 전 네. 공무원 노조 전국 위원장께서 그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산 갑에는 우리 그 정희성 예. 노동자 대표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북구 울에서는 제가 네, 지금 현재 이 원장님이 좀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남녀 성평등 부분에서도 후보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계시고 네. 또 후보군을 보면 뭐 노동자 또 공무원 또 다양한데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 불평등을 좀 개선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이것들을 유권자에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자산 재분배 상위 1%의 자산을 좀 분배한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근데 의문을 좀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 흐름이 이런 예. 추세거든요. 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적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최근에 책을 하나 다시 발간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요 극심한 요 불평등 네. 이것은 그 정치와 이데올로기에서 발생을 했고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 이걸 확산을 통해서는 극복하기 힘들다. 네. 자산을 재분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갖고 있는 자산에 재산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자산의 규모 정도에 따라서 0.1%에서 90%까지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90% 세금을 매기겠다 이것은 거의 몰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프랑스 네.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 청년들에게 12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의 종잣돈을 네. 주어서 이 사회의 첫 출발부터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요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들에게 재분배하자 이게 생뚱한 이런 네. 주장이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 요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이 말씀하신 그런 주장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사회적 동의나 공감대를 얻어내는 하나의 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것과 함께 또 우리 민중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 사실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네. 특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지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내렸거든요. 네.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국회의원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첫 번째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이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것이 바로 국민 소환제 네.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도 이제 오늘 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네. 의거하면 예. 지금 현재가 20대 국회입니다. 그렇죠. 예.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늘어난 부동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려
868억이나 됩니다. 전체 예, 300명 전체. 국회의원을 299명 국회의원 중에. 예. 그러니까 1인당 평균으로 따지니까 30억 정도가 임기 중에 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이 부동산 백지 신탁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겸직 금지 이런 조항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서로 소통을 하고 국민들의 힘을 통해서 요 특권 폐지 국민 발안제를 추진했는데 짧은 기간에 무려 한 2만여 명의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 부분 또 이번 총선 표심에서도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다른 당들도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고민을 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면 다 나몰라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억울한 게 일단 민중당에게 권력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저희 머리를 깎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시사 프로그램 KBS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 계속해서 민중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선거 판세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 광주의 선거 판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을 제외하고 뭐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또 무소속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색깔은 다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제 초록은 동색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에 50보, 100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50보, 100보가 아니라 50보, 51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창당을 통해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참 저는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4년 전에 민주당과의 경쟁 구조를 형성하려고 권한을 줬지 않습니까? 이미 이게 실패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건 광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제 그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민주당과 전혀 다른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저희 민중당 같은 이런 정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등장해서 정말 민주당과의 이 경쟁 구조 이것을 광주에서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첫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역구 후보에서 당선을 못 냈던 정당도 전국적인 지지율만 있으면 이번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진보 정당에서는 민중당을 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3% 정도는 정당 득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는지요?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3%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저는 최대 수혜자가 저희 민중당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정당 중에 가장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뿌리 박힌 정당이 민중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민중당 당원이 약 7천여 명 정도 있거든요. 광주 지역의 진보 정당 중에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세상을 위해서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서 적어도 한 20% 이상의 정당 득표를 통해서 전국 3% 이상의 저는
정당 득표를 해서 네. 국회의원을 반드시 배출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정당 득표율 3%는 자신하신다고 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연동형에서는 이제 계산은 좀 복잡해집니다만은 비례대표가 원내 진출은 이제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례대표를 누구로 내세울 건가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 네.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청년들에게 전략 명부를 저희가 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 이상만 되면 최소한 4석까지 이 국회의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년들을 3번에 배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민중당 하면 농민수당 이렇게 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 후보를 전략 명부로 해서 2번에 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이런 그 민중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민중들 스스로가 공천위원이 돼서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민중공천제 이게 모집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종적으로 윤곽은 언제쯤? 한 3월 초쯤에 예. 투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유튜브에 달린 실시간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이제 우리 이 원장님의 표현 중에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자산 몰수라고 하니까 예. 좀 너무 무섭다. 예. 이 광주의 마음을 알겠다. 좀 이게 좀 예. 약간 과격한 표현이 들린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이게 아마 과격하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뭔가 그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네.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저는 저절로 스스로 만들어졌을 리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게 총칼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몰수하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그동안의 불평들도 그 가진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있는 사람들의 자산 1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산을 100% 세금을 통해서 다시 환수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마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죠. 이제 비례대표를 겨냥한 미래 한국당이 출범을 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시죠. 우리 국민들을 너무 얕잡아 보는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촛불 이후에 모르긴 몰라도 그 위성 정당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아마 네. 파탄나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을 얻는 데 있어서 미래 한국당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신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아니요.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는 이 건가요?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 지긋지긋하다. 예. 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자유한국당을 사라지게끔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런 마음들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요. 이미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저는 전혀 기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민중당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진보를 폄하하고 있는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이런 당들이 있는데 예. 혹시 연대 얘기가 나오는지 또는 단일화 가능성이 선거구에 따라서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민중당은 민주노동당, 예. 그다음에 이제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가장 정통한 진보 정당이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아왔거든요.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7년째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득권 세력이 쳐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만 네.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민주당과의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정의당과의 단일화는 좀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중당이 가져온 이제 색깔이라는 게 정통의 진보 정당으로서 네. 좀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민중당이 유권자들한테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건가요? 예, 저는 그 외연 확장과 관련돼서 총선을 앞두고 최근에 이제 각 정당들이 이벤트식 인재 영입을 통해서 그 정당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외연 확장은 우리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 네. 이게 가장 확실한 외연 확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민중당의 경우에는 저희 마트 노동자가 직접 내가 국회의원 후보 하겠다 이렇게 출마하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그 천시받고 있는 농민들이 내가 국회의원 돼서 우리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렇게 이제 네. 민중당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공무원들 정치 자유권이 없거든요. 네.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직을 버리고 공무원의 정치 자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중당을 통해서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저는 이 상황이 가장 네. 저희 민중당이 가장 지금 외연 확장에 충실하게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데요. 이 또 하나 지금 어제부로 광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선거운동 굉장히 힘드신데 네. 더 힘들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발로 뛰는 게 저의 가장 핵심적인 선거 전술인데 우리 유권자들 만나서 말씀 나누기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과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전국적 차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중당 후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적극 복무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선거운동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안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이라도 네. 요 자담회를 통해서 네. 좀 깊숙이 우리 유권자분들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네. 그런 선거 전술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민중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또 계기가 만들어지면 또 그때 한 번 더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